잠시만요. 선풍기 소리가 아무래도 들어갈 것 같아서 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뜨개톡톡에 함께할 편물은 모드티예요. 모드티. 여러분들이랑 모드티 되게 열심히 저번에 캐스트원 했잖아요. 벌써 이만큼이나 떠가지고 카라는 진작에 끝냈고 이제 단추 달아주는 거 끝내고 탑다운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인 무한 몸통뜨기. 아니 제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탑다운을 뜨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만드는 도안도 바텀업 형식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진짜 지겹게 바텀업을 떴었어요. 바텀업도 너무 좋고 탑다운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핏은 바텀업이 저는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떠서 입는 걸 더 좋아하는데 와 탑다운은 오랜만에 뜨니까 여러분 역시 탑다운도 포기 못해. 절대 포기 못해요. 시원시원하게 딱딱 그 형태가 딱 보이는 그 매력은 탑다운은 정말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옷을 뜨고 있는구나 라는 게 명백하게 보이니까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힘내서 뜰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모드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뜨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카라 디자인이어가지고 쉬워 보이지 않는 디자인인 건 맞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카라 부분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그냥 카라를 메리아스 무늬로 쭉 뜨는 게 아니라 더블 리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디스 매직 캐스터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어렵지만은 않구나. 그리고 탑다운이고 서술형 방식 도안의 매력이기는 한데 정말 뜨라고 하는 그대로 뜨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초보자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오래 하셨지만 약간 한정된 디자인을 많이 떠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거 추천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인가요? 라고 여쭤본다면은 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더 자세한 레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완전히 뜨개로 옷을 처음 만들어 봤다 하시면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렵고 딱 어느 정도의 그 경험치를 가진 분들에게 좋을 것 같냐라고 하면 탑다운 스웨터를 한 2벌 정도 떠봤고 양말을 좀 떠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도전해 보실 수 있을 만한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탑다운 도안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뭐든지 다 그렇겠지만은 이 도안의 이해가 없이는 특히나 어려운 뜨개가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쉽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뜨개로 옷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뜨개를 딱 하시는 분들이 이거 쉬워요 라고 하는 거는 목도리 뜨는 그런 레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을 조금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서술형 도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 특정 용어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네, 도전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난이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사뜨기도 좀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 도안은 덜멀숄로우라고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다른 거보다 랩 팬턴이라던가 이런 거보다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지만 새로운 거더라도 보고 내가 공부해서 뜰 수 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뜨실 수 있는 도안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번역하신 도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바늘이야기 김대리님이 번역하신 도안을 사용을 했어요. 그때는 영문 도안도 완전히 처음 읽어보는 때라가지고 이런 어려워 보이는 디자인을 영어로 뜨는 게 되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영어가 그래도 비교적 편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어 도안에 대한 익숙함이 영어 실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용어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한국어 도안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오히려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실 말고 다른 실로도 한번 떠보려고 되게 여러 실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다른 실로 긴팔로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때 되면 약간의 디자인 변형을 해가지고 소매 있는 부분도 조금 더 귀요만 그런 느낌으로 약간 퍼프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되게 재밌게 뜨고 있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뜨고 있어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뜨개 관련한 주제로 한번 찍어보려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되게 재밌는 주제들을 봐가지고 이거 오늘 다 얘기하고 싶다 아니면 까먹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조금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은 특이한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빨대가 초점을 콤부차입니다. 조금 짧게 이야기해보도록 노력할 거예요. 맨날 20분 너무 넘게 수다를 떨어가지고 원래는 이 컨텐츠 기획을 할 때 10분 내외 간단한 컨텐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말이 길어져가지고 재밌는 주제니까 조금 간단하면서도 듣기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재밌는 주제 중에 첫 번째, 저 이거 진짜 황당했었는데 피노키오를 해했을 때 기물파손죄인가 아니면 살인죄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제가 이거를 이 주제를 듣고 뭐? 이랬거든요. 제페토 할아버지에 의해서 생명력을 얻게 된 어떤 기물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동생이랑 이 이야기를 오늘 되게 재밌고 자세하게 나눠봤어요. 저는 살인죄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반대였어요. 이거는 기물파손이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살인죄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법의 의의를 좀 살펴보면 어떤 생명을 가진 무언가를 함부로 대했을 때 얻는 죄인 거잖아요. 생명의 유무를 한번 따져봤어요. 피노키오는 겉모습은 기물, 물건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교감을 하고 의식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물체잖아요? 얘를 갖다가 죽였다. 그럼 기물파손죄가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의견을 낼 때 기준을 어떤 거로 뒀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되게 황당한 판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자동차 같은 건 우리나라도 보면 인원수 제한되어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2명 이상이 타고 있을 때만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경찰이 보니까 한 사람이 혼자서 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도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잡혔죠? 그래가지고 너 왜 당신 이 레인을 쓰고 있냐? 라고 하니까 뒷좌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관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이버가 하는 얘기가 나는 2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에게. 그래서 그게 법정으로 갔어요. 법정 싸움으로 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생명력이 없는 마디죠. 네. 그러니까 마디 그 자체는 우리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말한 거죠. 겉모습의 형태가 사람인가 아닌가가 이게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걸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그 판례가 떠오르면서 그렇다면은 피노키오도 단순 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동생 이야기는 AI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사람과 같은 형태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정답이 없는 토론이니까. 그래서 AI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물파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게 AI는 사람이 입력을 한 그 입력 값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피노키오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은 AI와는 다른 게 아닌가. 또 하나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사회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 취급을 당하는 것들이 있죠. 법적으로. 대표적인 게 강아지, 고양이. 저도 강아지를 14년을 키웠던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빨리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생명이 있는 뭐 강아지,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같이 가족으로 키우다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상 걔네들이 그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에다 버려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동물 전용 화장장 가가지고 화장을 시키고 장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 쓰레기에 들어가요. 피노키오를 죽이는 거는 살인죄다라고 저는 막 얘기를 했지만, 사실 현실에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 또 기물파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소름 끼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참 저도 신기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회현상이 맞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던 지문이었던 것 같고, 참 어이없었던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는, 바나나는 하얀색인가 노란색인가? 저는 하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나나를 생각하면 노란색으로 칠하잖아. 우린 사과를 그릴 때도 빨간색으로 칠하기 때문에 바나나는 노랗다고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안에 먹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나나 알맹이만 놓였을 때랑 바나나 껍질만 두고 한번 고민을 해본다 하면, 만약에 저라면 이런 질문을 듣기 전에 알맹이만 있으면 바나나네? 라고 하지만 바나나 껍질만 있으면 바나나 껍질만 있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나나는 하얗다고 하는 게 맞다. 맞는 것 같다. 오늘의 어이없는 주제 마지막 거는, 강아지의 하체는 엉덩이인가 다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동생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리 전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지탱을 하는 신체인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팔의 기능과 다리의 기능이 따르기 때문에 이걸 따로 보는 거지, 강아지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상하체로 굳이 나눠야 된다라고 하면, 강아지한테의 이 개념에서는 하체는 다 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생은 좀 신박하게 얘기를 한 게, 엉덩이까지 하체다. 그러니까 엉덩이랑 다리 모두를 하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강아지의 상체는 등이랑 머리밖에 없는 거야? 했더니 그런 거지. 왜냐면 애초에 얘네한테는 상체라고 하는 개념에 팔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 봐요. 이 부분은 동생한테 약간 의견이 넘어간 부분이었는데, 뭐냐면 이 덩꼬를 기준으로 봤다고 합니다. 덩꼬. 우리도 덩꼬부터 하체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덩꼬 위부터 하체라고 한단 말이죠. 강아지한테는 이게 엉덩이에, 그게 이제 엉덩이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논란이 된 거지만, 기능적인 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옆에 부분이지만 엉덩이와 다리까지가 하체로 보는 게 그 기준에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덩꼬가 우리가 상체에 붙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너무 징그러운데?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주제에서는 제가 동생의 말에 수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주제만큼은 정말 궁금해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저 이 주제 듣고서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도대체 이런 지문을 만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며 어떤 세상을 살길래 이런 신박한 고민을 했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랑 동생이랑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또 MBTI를 또 가네. 제 MBTI 신봉자는 아닌데 뭔가 어느 정도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INTP, ENTP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동생이 ENTJ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하면은 정말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이었으면은 여러분들이랑 진짜 재밌게 여러 가지로 나눴을 것 같은데, 저만 제 생각만 먼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주제에서는 정말 아쉽긴 하네요. 원래 오늘 준비했던 게, 앞으로 제가 뜨고 싶은 뜨개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 주제도 좋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얻은 이 주제들도 약간 재밌게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얼른 이거 떠가지고 이제 완성된 거 금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여름 가디건 디자인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거는 탑다운으로
조금 간단하게 무늬를 넣어서 뜰 수 있는 걸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네, 평소보다 이 메리아스인데도 불구하고 살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네, 곧 빨리 떠가지고 완성품 얼른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뜨개로운 시간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또 재밌었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브이로그 시간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이야.